자, 오늘 들여다볼 기업, 바로 SK증권입니다. 이 회사 지금 정말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거든요. 완벽하게 바닥을 찍고 날아오를 턴어라운드 주식일까요? 아니면 아직 우리가 모르는 시한폭탄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불과 2024년만 해도요, 이 회사는 말 그대로 재무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영업 손실이 무려 1,078억 원, 1,000억 원이 넘는 엄청난 적자를 냈던 거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바로 다음 해입니다. 불과 1년 만에 흑자로 돌아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극적인 반전이 가능했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그 2024년 위기의 근본 원인부터 살펴봐야겠죠.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부동산 PF였습니다. 당시 부동산 PF 시장이 무너지면서 SK증권이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했냐면요. 자기 자본 대비 부동산 PF 익스포저, 그러니까 위험 노출액이 무려 44%에 달했어요. 당시 업계 평균이 한 35% 정도였으니까 와, 이건 정말 위험한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죠. 자, 이런 최악의 위기 속에서 SK증권이 칼을 빼듭니다. 아주 극적인 턴어라운드를 설계하는데요. 과연 어떤 전략으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냈을까요? 결과부터 보시죠. 2025년 실적은 그야말로 완벽한 V자 반등입니다. 매출이 27% 넘게 뛰었고요. 더 중요한 건 영업이익이란 순이익이 그 엄청났던 적자에서 완전히 흑자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물론 이게 그냥 운이 좋았던 건 절대 아니고요. 아주 치밀하게 짜인 3단계 전략이 있었습니다. 첫째, 빅베스라고 하죠. 부실 자산을 한 방에 다 털어냈고요. 둘째, 문제의 부동산 사업에서 과감하게 발을 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 잘 버는 자회사를 적극 활용해서 이익을 만들어낸 거죠. 자, 이렇게 성공적으로 턴어라운드를 해내면서 SK증권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 이른바 강세론의 근거가 마련됩니다. SK증권이 새롭게 갖추게 된 경제적 해자, 즉 강력한 경쟁력이 뭔지 한번 살펴보죠. 크게 세 가지인데요. 우선 앞으로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ESG 금융시장에서 거의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스펙이라는 틈새 시장에서 아주 독보적인 성과를 내면서 꾸준히 수익을 챙기고 있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13호 스펙 같은 경우는 순이익이 169%나 늘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자체 리서치 역량을 기반으로 한 트레이딩 실력도 아주 뛰어나다는 게 증명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좋은 얘기만 들으면 당장 투자하고 싶어지잖아요. 하지만 잠깐만요. 동전의 양면처럼 치명적인 리스크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원문 자료에서는 이걸 지워지지 않는 주홍 글씨라는 아주 강한 표현까지 썼어요. 이게 바로 SK증권이 가진 딜레마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한쪽에는 ESG라는 새로운 기회가 활짝 열려 있는데 다른 한쪽에는 여전히 자기 자본의 44%에 달하는 이 부동산 PF라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거죠. 기회와 위협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리스크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시한폭탄이 있는데요. 바로 대주주 리스크입니다. 지금 지분의 거의 20%를 사모펀드가 들고 있거든요. 이 사모펀드는 언젠가는 엑시트, 즉 지분을 팔고 나가야 합니다. 이 물량이 시장에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오버행 폭탄인 셈이죠. 자, 그럼 정리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는 확실한 기회, 그리고 여전히 존재하는 치명적인 리스크,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했을 때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치 평가, 즉 밸류에이션 얘기를 해볼 텐데요. 특히 증권사 같은 금융사를 볼 때 아주 유용한 지표가 있죠. 바로 PBR, 주가 순자산 비율입니다. 지금 SK증권의 PBR이 어느 정도냐면요. 0.3배도 안 돼요. 이건 역사적으로 봐도 거의 최저 수준입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가 가진 순자산 가치의 30%도 시장에서 인정을 못 받고 있다는 뜻이니까 엄청나게 저평가된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아니, 이렇게 싸다면 당장 사야 하는 거 아닌가 싶으시죠? 그런데 흥미없게도 이 자료의 최종 결론은 매수가 아닙니다. 보수적 관망, 그리고 제한적인 트레이딩을 권고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바로 이 부분이 이번 분석의 핵심입니다.
전략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걸 핵심 투자 자산으로 길게 가져가지는 말라는 겁니다. 리스크가 아직 크니까요. 대신 만약 주가가 더 떨어져서 PBR이 0.25배 밑으로 내려가는 정말 역사적인 저점이 온다면 그때 저점 매수 관점에서 조금만 담아보는 거죠. 그리고 최소 한두 분기 정도는 실적이 확실히 좋아지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투자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SK증권, 과연 완벽한 턴어라운드에 성공한 보석 같은 주식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터지지 않은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답은 결국 투자자 여러분 각자의 몫일 겁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